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유학원 우리 에듀케이션 한국지사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말도 많고 모든 사람이 궁금했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던 케어기버 이민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케어기버 이민의 핵심 사항은요,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되어서 새로 발표를 했더니 일주일 만에 마감되고 끝났다. 요게 팩트입니다. 요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사실 다른 건 없습니다. 옛날에는 쿼터가 많았어. 쿼터가 많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아. 쿼터는 비슷했어. 그런데 수시로 계속 받아서 이 사람들을 채워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1년에 언제부터 시작할게 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5,500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 선발이 한 6개월, 7개월 계속 그냥 수시로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그 TO가 다 찼다면 지금은 딱 멈췄어. 아, 우리 잠깐만 우리 이 이민제도 조금 수정할게. 수정하고 새로 할 거니까 기다려 했더니 사람들이 믿고 기다렸어요. 일을 하면서 케어기버로 혹은 케어기버 관련된 전공을 유학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획이 기간이 거의 한 6, 7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9개월 정도 됐네. 9개월 정도. 9개월 정도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자격 조건을 다 충족을 한 거야. 그래서 3월 31일부터 신청하세요. 선발하겠습니다. 하니까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죠. 와, 신청을 다 하고 마감됐습니다. 끝나버렸어. 그러면 당신 이 영상 왜 찍냐? 내년도 케어기버를 노리시라고, 내후년 케어기버를 노리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기버는 잠깐만요. 정식 명칭이 캐나다 홈케어 워커 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민법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칭해서 케어기버다. 케어기버는 시행은 24년 6월부터 시작됐는데 6월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공고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선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선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신청을 이제 받기 시작한 거죠. 선발 인원은 연간 5,500명이래요. 케어기버 이민의 핵심은 LMI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취업비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취업만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취업만 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1차 승인으로 취업비자를 먼저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관 근무 경력 또는 해당 분야의 교육 중 한 가지 자격 조건만 필요해요. 따라서 나는 고졸인데 경력이 있어. 오케이. 나는 경력은 없지만 6개월 이상 학위를 받았어. 오케이. 자, 둘 다 인정됩니다. 6개월 이상의 연속적인 경력이어야 하는데 캐나다든 외국이든 상관없다. 한국에서의 경력도 인정해준다 했는데 뒤에서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한국 경력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 3년 이내 받은 경력이어야 하고 영주권 신청 전에 모두 완료된 근무 경력이어야 합니다. 최근 교육 적시나 2년 이내 교육 과정을 이수했어야 해요. 자, 케어기버 중 핵심사항. 첫 번째, 차일드 케어입니다. 유아교육 쪽인 거죠. 유아교육인데, 유아교육은 홈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라는 NOC 잡 직군에 딱 명칭된 요 잡만 해당이 되고, 두 번째로, Early Childhood Educator and Assistant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논쟁의 요소가 있어요. ECE는 안 되고 ECA만 된다라는 게 현재 정설입니다. 이게 대세예요. ECE, 그러니까 라이센스적으로 더 높은 유아교사 자격 안 돼. 그런데 유아교사 보조는 해줄 거야 라고 한 게 현재 상황이다. 근데 지금 신청이 다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을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 뒤쯤부터 ECE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지. 되니 안 되니 이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현재의 유권 해석으로는 ECA만 된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자, 두 번째 잡 카테고리가 홈 서포트입니다. 실제 말하면 케어기버, 실제 우리가 말하는 케어기버, 차일드 케어 쪽이 아닌 뭐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이런 쪽이죠. 그래서 홈 서포트 워커, 케어기버라는 잡 타이틀이 딱 정해져 있고 이 타이틀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너스 에이드 이런 쪽도 간호보조 쪽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종은 애들을 돌보거나 간호, 헬스케어 쪽에 가까운 케어기버를 하거나 두 개의 잡 카테고리로 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차일드케어 먼저, 차일드케어 자격 조건은요, 3년 이내 연속적인 6개월 풀타임 경력이 있거나 이때 6개월 풀타임 기준은요, 주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메디안 웨이지, 그러니까 중간값, 평균이라고 보면 안 되죠.
급여 중간 급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요 경력이 있어야 돼요. EC는 안 되고요. ECA만 인정해 줍니다. 혹은 최근 2년 이내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래서 차일드케어 관련돼서 ECA 교육을 6개월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ECE는 안 됩니다. ECA만 인정해 준대요. 따라서 이쪽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 혹은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 IELTS 4.5 정도? 매우 낮은 수준이죠. 4.5 정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됐고요. 홈케어로 가정에 고용주를 구해서 잡오퍼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누가 해당이 되냐? 대부분의 분은요. 현재 신청한 사람들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캐나다에 오래 거주하면서 홈케어로 차일드케어를 할 가정을 구해서 일을 해왔던 사람, 이 사람들은 LMIA 같은 걸 받아서 일하신 분들도 계세요. 혹은 컬리지를 졸업해서 그 졸업 후 취업비자 같은 걸로 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 이 학력으로 받으신 분들은 밴쿠버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사립 컬리지 중에 6개월짜리 차일드케어 관련된 ECA를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24주, 26주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 들으셔서 취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케어기버 이민을 노리신다면 이런 학교 혹은 이런 경력을 갖추시는 것을 고려할 만하겠죠. 따라서 요거는 배우자 워킹 퍼밋을 갖고 있거나 현지에서 어떻쿵 저떻쿵 해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도할 만한 거고, 경력 사항은 한국 경력을 증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왜냐하면 가정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 회사에 소속이 되더라도 그 회사에서 4대 보험에 적용되어서 급여를 받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파견, 외주 이런 상황이라서 이걸 증빙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캐나다에서 6개월 유학을 하시는 이런 경우입니다. 홈 서포터, 케어기버라고 불리우는 이런 직종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6개월 풀타임 30시간 이상 혹은 2년 내 교육과정 이수 6개월 이상의 요거 역시나 똑같이 사립 컬리지들, 물론 공립됩니다. 사립 컬리지에서 6개월짜리 과정을 많이들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런 학교 들어가서 졸업해서 취업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6개월 이상 풀타임 경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증빙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 분들한테는요, 내가 한국에서 유아교육 전공했어요, 아니면 요양보호사로 뭐 어떻게 해서 근무를 어떻게 했어요 하는데 이거 증빙해서 케어기버 이민 신청하는 거는 냉정하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캐나다로 들어가야 한다. 캐나다 들어가서 유학 6개월짜리 공부를 하신 다음에 혹은 뭐 취업비자를 제주권 받아가지고 풀어내든지.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로 풀어내신다면 유학을 한 6개월 정도 하셔가지고 케어기버를 준비하신다면 이 조건은 뭐 누구나 가능한 거니까 케어기버 이민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케어기버는 LMI가 불필요해요. 그래서 취업하자마자 그 고용 오퍼만으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LMI라는 단계가 필요 없고, LMI 위험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또 비용이 들잖아요. 이런 것도 다 면제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은 거죠. 고용, 잡 오퍼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참 메리트가 있는 거죠. 간호, 보건, 유아교육 전공자에게 아무리 더 유리하겠죠. 가서 생짜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공부했던 분야를 공부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낮은 학력 조건, 영어 조건이 뭐 IELTS 4.5면 뭐 거의 뭐 잠깐만 공부해도 가능한 수준이니까요. 자녀 무상교육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경력 미보유자도 경로가 가능하죠. 그래서 유학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영주권은 빠르다. 빠른 영주권 프로세스를 보인다는데 이건 아직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옛날 케어비가 2년 걸렸거든요. 이 프로세싱 하는데. 취업비자 나오는 데만 9개월 걸렸었어요. 그런데 이걸 빨리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빨리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주권 수속이 3월 31일 날 들어갔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언제 과연 이게 결판이 날 것이냐. 자, 케어기버 쪽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걸 평생 직업으로서도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자, 케어기버 에민의 핵심 요건은 결국 한국에 있으신 분들의 98%쯤은요, 경력, 학력 종빙이 안 되니까 가서 유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서 유학을 하고 취업을 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게 4월 중에 보실 텐데요. 지금 준비해서 9월 달에 나가서 9, 10, 11, 12, 1, 2 해가지고 준비해서 6개월 공부한 다음에 3월 달에 취업해서 케어기버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이 속도가 딱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케어기버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4월 26일 우리 에듀케이션 강남지사에서 진행되는 캐나다 유학이민 박람회에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제발 그냥 아름아름 알아서 인터넷에서 내가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정보, 맞는 정보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같이 섞여 있으면 짬뽕이 되면 크게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 정확한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발 박람회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저기 너무 중구난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연방이민인지 주정부 이민인지 케어기번지 아니면 노바스코샤의 IGID인지 BCPMP인지 이걸 계속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박람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